예. 하면 될까요? 네. 그 혹시 스피커를 꺼주실 수 있나요? 소리 들어가긴 하는데. 네네네. 오케이 오케이. 안녕하세요. 개인 프로젝트 워킹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발표자 김재경입니다. 발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기획 사항과 백로그, 그다음에 GitHub, 그다음에 프로젝트 흐름, 그다음에 프로젝트를 위해 사용한 기술과 이슈 사항, 그다음에 프로젝트를 시연하도록 하겠고요. 그 후 소감과 후배 기술들을 위한 조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프로젝트 기획 사항입니다. 기획을 처음에 시작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것에 대한 게시판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것을 생각해 봤고요. 가장 좋아하는 소설은 셜록 홈즈, 그다음에 좋아하는 음식은 간장 계란밥, 좋아하는 운동은 축구 산책이었습니다. 요즘 게시물을 올릴 수 있을 만한 것이 산책이었고요. 각기 개인마다 좋아하는 산책로가 있을 거라 생각을 했고, 그 산책로를 공유하는 사이트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백로그입니다. 차트를 보시면 위에서부터 1, 2, 3, 4주차로 나와 있는데요. 분홍색은 프론트, 민트색은 백, 그 다음에 파란색은 토탈 백로그 숫자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드라마틱한 변화는 있는데요. 그래도 점진적인 증가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GitHub인데요. 커밋 메시지를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하다가 제가 중간에 이름 넣는 것을 까먹었었더라고요. 2주차까지. 그래서 3주차부터는 커밋 메시지에 이름을 추가했고요. 원래 픽스로 해야 되는데 저는 업데이트로 이제 코드의 변경을 명시하였습니다. 날씨와 온도에 대한 커밋 메시지에 대한 코드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템플릿 부분은 표출되는 부분으로 웨더 인포와 온도를 가져오는 부분입니다. 스크립트 부분을 보시면 게시물인 보드에서 마커의 위도 경도 정보를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엑시오스 get을 통해 웨더로 이제 통신을 하는데요. 웨더는 오픈 웨더 맵의 API 서비스 주소입니다. 그것을 제가 변수로 만들어서 사용한 것이고요. 4개의 변수로 지정한 위도와 경도, 발급받은 API 키를 같이 전달하고 있습니다. 통신을 통해 받아오는 리스폰스의 데이터 부분의 메인의 템프가 바로 온도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켈빈 온도로 표현이 되어 있어서요. 273.15를 빼서 섭씨를 표현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투픽스를 한 것은 소수점 한 자리까지만 표출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용하였습니다. 그 다음 기상 정보는 데이터의 웨더에 디스크립션에 담겨 있는데요. 이제 숫자로 데이터가 표현이 되지 않고 문자열로 표현이 되어 있어서 다음과 같은 조건문을 만들었습니다. API를 통해 받아온 문자열을 넣었을 때 해당하는 날씨를 반환해주는 조건문인데요. 클리어, 퓨 클라우드 이런 문자열들이 들어올 경우는 화창한 날씨, 샤워 레인, 라이트 레인과 같은 문자열에 대해서는 비가 온다 라고 표출해주고요. 미스트나 스노우가 있으면 안개가 껴있다, 눈이 내린다 와 같이 인터넷 주도록 하였습니다. 결과는 프로젝트 시연을 할 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별 흐름입니다. 주차별로 큰 키워드와 세부 사항으로 정리를 하였는데요. 첫 주차에는 기획을 가장 크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거의 시작하고 3, 4일까지는 기획을 했던 것 같고 그 후에 너무 늦춰지는 것 같은 느낌이 생겨서 우선 계정 생성과 로그인을 만들어야겠다 생각해서 그 기능을 생성하게 되었습니다. 2주차의 키워드는 지도였는데요. 처음에는 네이버 지도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사용하다가 좌표와 마커를 쓰는 것에 대해서 약간 어려움이 있어서 카카오 지도로 넘어가게 되었고요. 산책물 게시물 생성 기능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3주차는 게시물을 가장 중점적으로 보았는데요. 게시물 수정과 삭제, 그 다음에 게시물에 이미지를 추가했고요. 그 다음에 계정 정보에 주소를 추가하고 전체적인 UI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4주차의 키워드는 댓글이었습니다. 댓글 생성과 신고, 삭제 기능을 만들었고요. 관리자 페이지와 마이 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프로젝트를 위해 사용한 기술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형상 관리는 GitHub으로 진행하였고요. 프로젝트 일정과 로그 관리는 노션으로 하였습니다. 이제 백엔드 부분의 개발은 인텔리제이를 통해서 하였고요. 자바와 스프링, 빌드 도구로는 그리드를 사용하였습니다. 데이터베이스는 MySQL 사용했고요. 유저 토큰 관리를 위해 레디스와 도커를 사용하였습니다. 프론트엔드 부분은 VS 코드를 통해 개발을 하였고요. Vue.js와 뷰티파이를 사용했고 모든 통신은 엑시오스를 통해 사용하였습니다. 지도를 위해 카카오맵 API를 사용하였고요. 이미지의 업로드와 다운로드를 위해 아마존 AWS의 S3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날씨 정보와 온도를 가져오기 위해 오픈 웨더 맵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슈 사항인데요. 제가 처음 개발하고 시작하고 몇 주 동안은 이슈를 많이 남기지 못했습니다. 이게 제가 습관이 들지 않아서 이슈를 많이 남기지 못했는데요. 그래서 이슈 숫자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6개 정도를 가져왔고요. 첫 번째 이슈는 마이 페이지를 작성하는 중에 생긴 이슈였는데요. 게시물 리스트를 스테이트로 받아와서 표현하는 와중에 로그아웃을 해도 이전 계정의 게시물이 노출되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그아웃을 하는 사인아웃 메서드가 작동할 때 내 게시물 리스트가 리셋이 되도록 만드는 액션인 리퀘스트 마이 보드 리스트 리셋 액션을 하나 만들어서 같이 작동하도록 하여서 해결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비게이션 바와 마이 페이지를 연결할 때 생겼는데요. 간단한 이슈였는데 같은 페이지로 이동하라고 이제 라우터가 작동을 할 때 생기는 오류였어요. 그래서 같은 페이지일 경우 작동하지 않도록 조건문을 하나 달아서 코드를 변경하였습니다. 세 번째 이슈는 산책로 좌표의 날씨와 온도를 가져올 때 생기는 이슈였는데요. 새로 고침을 하지 않을 경우 이전 게시물에 대한 좌표값의 날씨와 정보를 표출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워치라는 툴을 사용해 가지고요. 보드 아이디가 변경될 때 새로운 좌표를 가져오도록 하는 것으로 해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이슈는 마이 페이지에 내가 만든 게시물을 표출할 때 생긴 이슈였는데요. 레디스를 사용하여 유저 토큰 키를 가져오는 중에 널을 리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계속 콘솔에 찍었었는데 이제 유저 토큰하고 유저 토큰 값이 제대로 날라오고 있는데 왜 널이 리턴될까 생각했었는데 제가 기입하는 데이터가 유저 토큰 값만을 넣어야 되는데 유저 토큰 땡땡땡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가고 있어가지고요. 새로 리퀘스트 바디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스트링으로 따로 빼주니까 생긴 문제가 해결을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댓글 신고 기능을 추가할 때 생겼는데요. 제가 이제 보드와 코멘트 댓글에 대한 이제 어노테이션을 추가했었는데 이게 너무 많은 재기 호출을 반복해서 호출하게 돼서 생기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아래의 어노테이션을 삭제하는 것으로 우선은 해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이슈는 신고된 댓글을 삭제하거나 신고를 반려하는 기능을 만들 때 생겼는데요. 삭제할 때 생겼는데요. 코멘트를 삭제할 때 코멘트 아이디를 외래키로 사용하는 이제 리포티드 코멘트인데요. 신고된 댓글이 있기 때문에 삭제 시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코멘트를 삭제할 때는 그 코멘트 아이디와 관련된 리포티드 코멘트를 우선 삭제하는 것으로 메서드를 변경하여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프로젝트를 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페이지는 게시물 리스트와 그다음에 지도, 그다음에 마이 페이지로 구성되어 있고요. 지금은 로그인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마이 페이지는 뜨지 않습니다. 이제 게시물 같은 경우는 게시물 이름, 그다음에 누가 만든 것인지에 대한 정보가 있고요. 그다음에 해당 좌표에 대한 날씨와 온도가 써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 별내 카테고리에 대한 정보고요. 이 아래는 이제 제가 대중교통을 타고 갔을 때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써놓은 정보가 표시되고 있습니다. 이제 삭제나 수정을 하는 경우는 지금 로그인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가입을 해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회원 가입을 했고요. 네, 로그인을 한 뒤에 글쓰기에 들어가면 글을 쓸 수 있습니다. 하나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삼봉약수터 게시물이 생긴 것을 볼 수 있고요. 이 게시물 카드의 하단에 보시면은 걸어가는 아이콘이 있고 이제 문서 아이콘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프로젝트를 만들면서 걷는 것이 이 프로젝트에 관통하는 키워드가 됐으면 해가지고 이 뷰를 걷는 아이콘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게시물은 이제 뷰 숫자에 따라 이제 정렬이 되어 있고요. 지금 삼육대학교를 클릭하면 이제 5로 늘어났고요. 한 번 더 클릭하면 뷰가 6이 됐기 때문에 5인 농촌도성 앞에 정렬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경춘선 숲길에 들어가시면은 댓글에 보면은 이런 좋은 댓글도 있지만 이렇게 악질적인 댓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신고를 할 수 있는데요. 제가 만약에 실수로 위에 좋은 댓글도 신고를 하게 됐을 경우에 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관리자 계정을 하나 만들어 놨고요. 그 관리자를 클릭하시면은 신고된 댓글에 대한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삭제와 이제 반려가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약질적인 댓글이니까 제가 삭제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요거 참 좋아 보이면은 반려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리스트에 가시면은 보면은 이제 두 번 사용자의 참 좋아 보여는 남아 있지만 그러니까 그 악질적인 글은 삭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도에서는요, 제가 만든 게시물에 대한 마커들이 다 찍혀 있고요. 이것을 클릭하면 해당 게시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시연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프로젝트에 사용했던 이미지들은 다음과 같은 사이트들에서 가져왔었는데요. 개인 블로그도 있었고 공공 사이트들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소감과 후배 기술들을 위한 조언이었는데요. 소감은 수고해야 할 것도 많았지만 굉장히 그래도 재밌었습니다. 오로지 혼자 진행하는 프로젝트를 했다고 보니까 결과물이 뭐 많이 좋든 안 좋든 간에 그래도 내 프로젝트다 하는 자신감이 아니고 자부심이 그래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굉장히 기분 좋은 기억이 될 것 같고요. 후배 기수들을 위한 조언으로는 제가 후회했던 것 중에 하나가 문제가 생길 때문에 혼자 꽁꽁 싸매고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을 꼭 활용해라. 제가 사실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선생님께 한 번도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이제 가장 후회하는 부분이라서요. 그래서 선생님을 꼭 활용해라. 선생님은 아주 좋은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아주 좋습니다, 선생님. 네.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